사실 이제 정책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실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농축사 같은 경우는 메탄 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메탄 사료를 이제 도입을 50% 하겠다, 혹은 100% 강제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공약들은 사실 이제 농민분들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된 거죠. 내연기관차도 사실은 450만 대가 NDC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내연기관차가 대략 2천만 대 정도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이게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2천만 대를 다 바꿔야 돼요. 그 전기차로. 근데 그런 이야기 심지어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450만 대, 그 제가 사실 소송 부분을 넣을까 고민을 했던 점이 있었던 게 지난 총선에는 민주당이 300만 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NDC 목표보다 훨씬 더 낮은 목표이고, 그리고 어떤 후보도 그 이상의 후보 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산업 부분도 좀 문제점이 많은데요. 산업도 금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백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공정전화펀드를 만들겠다. 8조 원의 공정전화펀드를 만들겠다. 물론 그런 펀드들이 중요하기도 한데 근데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공약들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공감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산업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나친 정부 개입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숫자를 내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통해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규제, 예를 들자면 EU 같은 경우는 EU ETS가 있는데 EU ETS는 어떤 목표를 따라갈 것 같아요? 거기도 배출량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매년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줄어드는 양이 어떤 기준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KETS는 매년 배출권을 할당하잖아요. 그 기준이 뭘 것 같아요? NDC 따라갑니다. 그 계획이 정확하게 NDC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근데 EU ETS는 그 NDC를 따라가지 않아요. 더 과감합니다. 더 과감한 선형적인 감축률을 산업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혹은 유상할당을 과감하게 더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산업 부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조절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도 이 지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확실히 EU랑 비교했을 때 이제 뭐 EU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기후 관련한 이슈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기도 했었고 몇 년 전에. 근데 그런 정치적인 지형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아마 최근 주말에 있었던 대선 토론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두드러지게 느꼈던 것은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였지만 이 모든 토론의 대전제가 산업계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 해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강력한 전제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좀 느꼈거든요. 아까 준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너지 관련한 것은 국가가 이제 어떻게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사안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표를 잃을까봐, 그러니까 기후 이슈라는 것 자체가 독자적인 의제로 토론되기보다는 이 산업 내지는 시장의 논리와 굉장히 긴밀하게 제약된 상황에서만 얘기될 수 있었다는 것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사실 그런 부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여기에 더 규제를 가한다고? 이거는 먹사니즘과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탈탄소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요. 규제보다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 어쨌든 뭐 숫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고 이제 다음 탭을 보시면은 정책 대선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탭을 보시기 전에 그 다음 탭을 좀 더 눌러보면은 정책 지난 총선 탭이 있어요. 두 가지 탭을 한 이유가 이번 대선이 좀 짧았어요. 짧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을 많이 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총선이랑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표의 또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개혁신당이 뭐 기둥 세우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열심히. 근데 뭐 AI, SMR이 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공약이. 그래서 참 이번에만 좀 바빴나?
아차차. 저번 총선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이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은 혹시 이 표를 딱 봤을 때 어떤 점이 또 보였던 것 같아요? 혹시 세 분은? 저는 정당별로 좀 특징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이 표를 봤을 때 오히려 또 한눈에 저는 일단 두드러졌던 것은 두 개의 기둥 세우기가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금방 진수님 짚어주신 대로 개혁신당의 기후 관련 공약에 아주 심대한 부재가 먼저 들어왔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민주노동당이 일단 이번 그 2025년 대선 기준으로 봤을 때 정책 강화 쪽에 찍힌 노란색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 강화 관련해서 이제 민주노동당의 좀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생각을 했고요. 이번 대선 전국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 이제 고려해 주셨다고 전 좋은 고려로 생각합니다.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이 이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2025년 대선 때 원자력 관련해서 정책 강화에 지금 국민의힘이랑 민주노동당이 찍혀 있는, 사실 입장은 반대인 거잖아요. 그 국민의힘 맞아요. 쪽은 원자력을 더 진흥하고 SMR 같은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선상 유지가 아니라 이걸 줄이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새 뭐 부자 몸조심이라 하던데, 그러니까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이슈가 됐었던 원전에 대한 입장이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두 정당은 아류 입장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고요. 확실히 민주노동당 근데 저번 총선에는 이제 녹색정의당으로 조금 합치긴 했어요. 안에서 보실 때는 맥락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연합정당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꽤 흥미로웠고요. 근데 조금 재밌는 점은 지난 총선보다 나아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녹색 정의당이 이제 실제로 보시면 지난 총선에 보시면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세부적인 정책이 좀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민주노동당이 확실히 기후변화 아젠다를 많이 가져오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게 조금 보입니다. 이제 이번 대선을 보면 재밌게도 탄소세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민주노동당 빼고. 그래서 이거 저번 총선 때 얘기 안 했나? 그래서 보면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도 저번 총선에는 다 얘기를 했어요. 금융 관련된 공약들, 기후 대응 기금을 뭐 얼마만큼 마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책이 좀 세부적인 정책이 좀 안 나온 경향이 있고, 확실히 저번 대선보다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지 못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기후 환경부를 얘기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지금은 없지만 저번 총선 때는 기후 에너지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앞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기후 에너지부와 환경부의 차이는 혹시 뭘까요? 제가 기사를 안 본 상황에서 추측만 말씀드리자면은 기후 환경부는 환경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기후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기후 에너지부는 환경부와는 별도로 이제 기후를 일종의 에너지 산업 정책의 측면에서 강조하겠다는 생각이 좀 인상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 게, 유럽에서도 사실 독일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북반구 국가들이 기후를 별도의 부서 명칭으로 명기하고 있는 부서들을 만들거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기후를 일종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략, 에너지 전략의 측면과 동시에 일종의 우리가 그 IPCC에서 우리가 저금 어젠다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까지 이제 기후라는 이름으로 같이 대응하겠다는, 한마디로 독자적인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갈 거냐, 방점을 찍는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었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정부가 개편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은 되게 재밌어요. 어떤 정부든 부처 간의 서열이 다 존재하거든요. 어떤 나라는 그 농축산 장관이 뭐 서열 2위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 이 나라가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지표거든요. 그리고 그 정당이 어떤 아젠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부의 권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환경부가. 그럼 많이 높아지네요. 많이 높아져요. 근데 이 어떻게 형태가 될지는 몰라요.
산업통상부가 환경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강력한 하나의 부서가 생겨나는 거다라는 느낌이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기후환경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명칭을 바꾸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변화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에너지 이슈와 온실가스 이슈가 좀 별개처럼 처리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좀 통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거버넌스에서 보이죠. 국민의힘은 아니다. 아직은 산업통상부가 에너지는 관리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민주노동당은 뭐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기후경제부입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기후가 경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걸 보면은 이 정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조금 뜯어보면. 이것도 하나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죠. 이것도 나뉘네. 기후경제부면 서열이 한 2, 3이 되는 거 아니야? 혼자. 저 지점도 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확실히 그 아까 진수님 잘 요약해 주신 대로 이 슬로건은 한마디로 기후가 곧 경제다라는 걸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사실 ESG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후위기 대응을 혹은 녹색 전환을 주도하던 그 바이든의 미국과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가 되면서 쉽게 말해 ESG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기존에는 이게 EU와 미국이 하는 자명한 글로벌 트렌드야 라고 할 수 있었던 논리가 이제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기후를 하면 경제가 돼, ESG를 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기후와 경제의 아름다운 동행 내지는 행복한 동행이 가능했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기후가 곧 경제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기후를 해야 돼, 그리고 기후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굉장히 좀 과감한 좀 행보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까 그러니까 에너지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얼마나 과감한 공약을 낼 수 있는지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짚었던 부분이 결국 이건 거잖아요. 산업 내지는 경제 논리와 기후라는 의제가 있을 때 무엇과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기후가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확실히 기후환경부라고 할 거냐 기후경제부라고 할 건가는 기후와 경제의 좀 종속관계랄까, 우선순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아주 명직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보다 보면 정당 간의 스탠스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도 이해하고 보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똑같이 이제 좀 짚어볼 점은 흡수원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제화에서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 당연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 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녹색성장 기본법을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만들고, 이걸 조금 더 컴바인해서, 이게 좀 굉장히 다 정치적인 표현이네요. 어렵네요. 컴바인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새로운 법을, 쉽게 말해서 탄소중립 기본법. 정확한 명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어쨌든 그 흐름이 있다, 맥락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수소에 대한 언급이 이번 정책에서는 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민주당의 그 프레임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먹사니즘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경제,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인상 깊었고요. 이 두 개만 가장 구체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물론 뭐 구체적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진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것도 조금 얘기를 한다는 점도 꽤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이번 총선의 특징은 굉장히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뭐 거버넌스나 연구 지원 이런 것도 좀 없긴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플라스틱 이슈라든가 그런 것도 다 준비해서 공약을 내세웠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수송 부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약들이 있어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있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판매 금지면 내연기관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내연기관차를 계속 중고로 사긴 할 건가, 한번 뭐 계속 타긴 할 텐데, 그러니까 아예 운행 금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약은 사실 너무 광범하죠. 근데 그런 정책들은 사실 지자체에 나와야 됩니다. 런던이라든가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교통 같은 어젠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확연하게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었어야 됐는데, 좀 판매까지만 나온 게 좀 아쉽다.
그 말씀을 좀 듣고 다시 이 표를 보니까 어떤 게 좀 다시 눈에 들어오냐면은 각 정당별로 봤을 때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공약 없음이잖아요. 근데 다른 정당들은 사실 다른 곳은 거의 다 한 줄 세우기인데 톡 튀는 점을 찍은 곳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국민의힘은 원자력만 이제 정책 강화가 찍혀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진준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만 찍혀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좀 해석할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아까 먹거니즘 얘기도 하셨지만 진수님께서 정부가 이제 무언가를 진흥하고 투자하고 늘리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늘어난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해 화석연료 전력을 퇴출하는 거잖아요. 줄이고 금지하고 막는 것도 되게 급박한 과제인데 그게 이제 또 탄소세랑 더 직결되는 쟁점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늘리고 투자하고 증가시키겠다는 이 장밋빛 공약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는 것이 또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표를 보면 각 정당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지난 대선이랑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뭐 탄소세를 얘기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든가